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한국당 이름을 못 쓰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비례자가 들어가는 당 이름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치를 내포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유사 명칭을 또 써서도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위성정당 창당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과연 자유한국당 플랜 B는 무엇일까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어제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지난해 말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 정권이 압박하자 선관위마저 권력에 굴복했습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급기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권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 관리는 기대하기 난망이다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매우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참으로 뻔뻔하게 이 같은 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당명을 사용하려 했고 더 나아가 선관위를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정치제도를 교란하고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자, 궁금한데 장성철 소장, 지금 그러면은 다른 이름을 써서라도 만들까요? 아니면은 안 만들까요? 두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하겠다는 건데 어떤 게 그것은 있을까요? 이제 보수대 통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예.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관위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8조에 보면 정당 설립은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 정당은 보장된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선거법에 그 유사 명칭 정당 금지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왜 들어가 있냐면 이 유사 정당이 되면은 유권자가 혼동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 정당이 피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 유사한 정당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인데 선관위에서는 이전에는 민주당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허용해 줬습니다. 공화당이 있는데 우리공화당 허용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허용해 줬는데 이 비례 자유한국당 이 부분을 못하게 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정태근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관위의 결정, 비례정당이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선관위의 결정도 지금 사실은 상당히 치우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저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뭐 조혜주 선관위원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과연 그러면 저걸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비례정당을 못하느냐?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한 유권자의 4분의 1 정도가 비례정당 동의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예. 부정적인 것이 물론 이제 3분의 2가 5분의 3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더 의석수를 주기 위해서 비례투표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야권의 후보 단일화 내지는 야권 연대 과정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기에 소위 비례투표를 통해서도 최대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묘방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한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의사를 표시해 준 거기 때문에 예. 저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허용을 했다고 칩시다.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 보수 통합 논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례한국당하고 전혀 다른 이름의 당이 생기면
오히려 그것도 발목 잡는 것 될 수 있지 않나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만약에 새로운 통합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지역구만 나가고 예. 지금 남아있는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예. 이분들은 비례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요. 차지원 교수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방금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제 지금 판례를 쓴 건데요. 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이 허용이 됐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측면에서 보면 보수 대통합의 동력 자체가 많이 사그라들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비례에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 절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비례자유한국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이제 심각해져서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돌파하지?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방금 그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가칭 대통합 보수 신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예를 들면 지역구 후보를 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는 기존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으로 각각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이거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 보수 대통합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좀 창의적인 발상, 역발상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김우영 청장. 그 정치하는 일선에서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권자는 피곤하다. 판단을 아주 단순하고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생업이 바쁘기 때문에. 그런 유권자들에게 혼동이 가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거나 그런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예. 그래서 꼼수나 어떤 위성정당, 또 사쿠라 그런 거를 유권자들이 싫어해요. 그거는 진짜 그 정치에 있어서 밑바닥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보수는 보다 품격이 있고 예. 정도로 가야만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꼼수적인 그런 비례 표현을 쓰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 좀 사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안 만들 예.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들면 곤란하죠. 예.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예. 이 다당제와 국민의 어떤 다수의 의견을 다양하게 대변하겠다라는 것이 이 준연동형 비례제의 예. 취지니까요.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영 총장 말씀이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거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정말 진보든 보수든 무슨 법을 만들면 일관되고 당당하라 이겁니다. 지금 결국은 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지역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연동형에다가 또 준연동형에다가 또 캡을 씌우고 도대체 이게 표결이 어떻게 가는지 의석을 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선거법을 만들지 말고 연동형 할 것 같으면 당당하게 우리 지역구 200석 할 것이고 비례대표 100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라 이거죠. 더더군다나 이 와중에서 이미 선관위원회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난 조항조차도 자기들의 이해가 걸린 것은 온갖 묘수를 써가지고 알기도 어려운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비례대표 예를 들면 등록금 같은 경우 그건 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죠. 원래 축구 선수는 물론 룰이 중요하지만은 너무 룰을 따지면은 또 실력이 없는 겁니다. 이제 버스는 지나갔고 의회에서 이제 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각 정당은 자신들이 평상시에 갈고 닦은 기량을 정정당당하게 승부로서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석 달 남았습니다.